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베이비 부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은 베이비 부머의 청춘 시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MZ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20대 시절과 자신의 삶을 살짝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70년대 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955년에 베이비 부머 태어난 첫 아이가 15세 될 때부터 성장해서 군대에 가고 취업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1960년생이 1980년도에 군대를 갔다면 당시 병장의 봉급은 4,000원이 안 됐어요.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보면 요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못 사 먹죠. 요즘 이 정도 금액 받고 군생활 가능할까요? 뭐 한 25배 더 높여서 10만원 준다 하면 군생활 할 만할까요? 글쎄요. 근데 2024년 Z세대 병장은 한 달 봉급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00잔 정도 사 먹을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가정 환경, 사회 정치적 분위기, 학창 생활 등에서 집단주의, 권위주의 가치관과 경제적 국가 신뢰가 어떻게 영향받아 형성되어 갔는지를 다뤘죠. 시작해볼게요. 여전히 베이비 부머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위험과 박정희 대통령 군사독재, 공포정치라는 정치적 암흑기에 살고 있었어요. 군대의 문화인 까라면 까, 폭력과 권위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죠. 다만 국가는 베이비 부머들과 경제적 약속 하나 했죠. 국가가 하자는 대로 잘 순응하고 협력하면 적어도 배고픔은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실소가 나올 수도 있는 약속인데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몸은 물론 힘들었죠. 다만 모두가 다같이 힘들고 다같이 못 먹다 보니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괴로움은 요즘보다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적 약속은 지켜졌어요. 1970년 12월에는 호남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점차 남한 내에 물자 이동성이 증가하죠. 1973년 강남 반포 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요. 이때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서울로 상경하게 돼요. 서울 인구 수가 어떻게 늘었을까요?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네 어찌네 하는데 사실 베이비 부머가 서울로 상경하던 시절과 비교가 전혀 안 돼요.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다른 나라 주요 도시들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압도적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늘죠. 또 늘어나는 인구수에 아파트라는 새로운 거주 방식이 각광받게 돼요. 좁은 땅덩이에서 낭비되던 공중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 인구추이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서울 인구수는 244만 명, 1970년도에는 543만 명으로 2배 넘게 뛰었죠. 서울로 사람들은 계속 모이는데 1980년대에는 836만 명, 1990년대에는 1061만 명이었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대학 진학하느라고 직장 구하느라고 서울로 이동하고 거기서 둥지를 틀면서 서울 인구 성장에 한 기여했어요. 이때 주택난이 생기고 한남역 내리면 바로 앞에 산동네 있잖아요. 이때부터 그런 산동네의 판자촌들이 서울 여기저기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고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살면서 점차 경제가 나아지면서 회색 벽돌로 빨간 벽돌로 유지 보수하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당시에는 최신식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집들 보고 썩은 빌라, 썩은 주택이라고 부르죠. 참 세상 살기 물질적으로는 좋아진 거죠. 참고로 2023년에는 938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어서 197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수주권을 시작으로 중동 건설 시장 붐이 시작돼요. 리비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죠. 1974년에는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개통돼요. 1975년에는 현대차에서 포니를 개발하는데 최초 첫 국산차라고 하죠. 2023년에는 포니와 함께한 시간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심포니 C가 아이오닉 5를 증정받았어요.
심포니 씨는 90년대의 어린 아이였음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6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 촉진 지향하던 정부는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여기저기 사방으로 확성기를 질러댔어요. 1978년에는 1971년부터 착공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됐죠. 점차 나아지는 경제로 인해 사람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던 풍요로운 미래는 조금씩 달성되고, 그런 일련의 성취 경험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약속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다 더 풍족한 경제 상황을 기대하게 되죠. 당시 20대 이하를 이루던 베이비 부머는 독재 정권 하에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며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지는 않지만 국가의 약속대로 점차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 부머는 군대에 가게 돼요. 이들은 매월 얼마 받았을까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하지만 러프하게 비교해보면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편의점 도시락 한 개 사 먹지 못하는 돈이었죠. 점차 베이비 부머의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봉급은 오르지만 러프하게 보면 요즘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군대에서 먹거리를 잘 챙겨줬냐? 또 그건 아니죠. 더 못 먹고 더 못 받던 시대였어요.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3년 6.25 전쟁 휴전 직후 육해공 복무 기간은 36개월이 돼요.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당시 병장 봉급은 250원이었어요. 이후 병역 부담 완화한다면서 30개월까지 줄였다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다룬 1968년 1.21 사태 이후 다시 36개월이 되죠. 당시 병장 봉급은 600원이었어요. 다만 베이비 부머가 군대를 갈 때쯤 70년대 중반, 1977년부터 33개월로 줄고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요. 당시 병장 봉급은 2,890원이고 찔끔찔끔 오르죠. 1964년생이 1984년에 군대를 갔다면 30개월로 줄었고 병장 봉급은 4,500원이에요. 1973년생이 1993년에 군대를 갔다면 26개월로 줄었죠. 병장 봉급은 11,300원이에요. 눈물의 월급이죠. 진짜 졸라게 착취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폭행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그리고 부조리가 만연했죠. 제대 후 이어진 예비군 훈련 등 사회적 전쟁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1990년대 후반생부터 이어지는 Z세대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2024년 육군 복무 기간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에요. 2024년 병장 봉급은 125만원이고 내일 지원 준비금 40만원 합치면 165만원이죠. 2025년에는 150만원 봉급과 내일 지원 준비금 55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200만원 넘는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하죠. 1년에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2등병은 2등별이에요. 장군처럼 떠받들여지는 대우받기도 하죠. 1980년도가 되기 바로 직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정치적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겨요. 뭘까요?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회는 아니고요. 1979년 11.6 사건이 발생해요.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경호 인력들을 같이 살해한 사건이죠. 11월 3일 국장이 이루어져요. 당시 베이비 부머 세대는 24세 이하로서 조금씩 굶주림이 줄어들면서 점차 정치적 자유에 대해 갈망하게 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살해 2달도 지나기 전에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죠. 이어서 80년 6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두환의 계엄군은 시민들을 성폭행하고 학살하는 미친 만행을 벌이죠. 베이비 부머들은 실패한 민주화에 좌절하게 돼요.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3S 곧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사람들의 시선을 군사독재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죠. 때마침 컬러TV 방송 시작되고 이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스포츠 구단들이 출범했어요. 이때부터 오락거리가 증가하죠.
수십 년간 이어진 암울한 정치적, 폭력적, 사회정치 상황에서 세상이 처음으로 재밌어졌어요. 흑백 TV 같이 회색 빛이던 세상이 컬러 TV처럼 조금씩 다채로운 색깔로 칠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베이비 부머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처럼 흔히 말하는 회사형 인간으로 불리며 제대로 놀 수 없어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서 오늘날 여유 시간이 생겨도 잘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제 무덤을 파괴되는 일이 생겨요. 뭘까요? 졸업 정원제예요. 당시 쿠데타 일으킨 신군부는 과외 줄인다고, 재수생 줄인다고 졸업 정원제를 추진해요. 1980년 제정된 졸업 정원제는 1981년부터 입학 인원의 정원의 130%로 추가 증원했어요. 대학 가기는 더 쉬워졌죠. 또 1982년, 1983년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등으로 그동안 억압당했던 베이비 부머들은 약간 숨통이 트이죠. 다만 1986년 교복 자유화는 폐지돼요. 졸업 정원제도 1987년 폐지돼요. 한가한에는 전두환 대통령 아들 대학 좀 잘 보내려고 졸업 정원제 시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비 부머 중 60년대생들이 혜택을 좀 받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졸업 정원제로 늘어난 대학생 수는 6월 민주항쟁을 위한 발판이 됐어요. 전두환 정권은 제 무덤 제가 팠죠. 한편 대학 입학률이 20%였대다 보니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베이비 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1970년대 중반부터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경제 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더 어린 나이에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당시 취업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즘 MZ 세대들한테는 개빡세죠. 그렇지 않나요? 회사 들어가도 임원 가능해 보이나요? 재벌 자녀들이나 그의 배우자 아니면 좀 많이 어렵지 않나요? 물론 일할 곳은 임금 낮추고 노동시간 늘리고 커리어 포기하면, 즉 눈 낮추면 널렸죠. 혹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도 말하죠. 당시에는 수출량 계속 늘어나고 종합 상사도 늘고 기업들이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채용도 같이 늘어나요. 전방위적으로 신산업이 개발되고 관련 새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좀 괜찮은 회사 들어간 베이비 부머들은 고속 승진하게 돼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위로 쌓여있는 선배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임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죠. 물론 기존 산업에서 굴러가던 기존 기업에는 산업화 세대들이 미리 고속 승진을 겪으며 선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렸을지 몰라도 지금 MZ 세대가 기업 들어가서 승진하는 속도와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승진했죠. 체계와 구조가 유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호가 널널한 편이었죠. 다만 2차 베이비 부머로 갈수록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쌓이는 선배들로 인해 승진과 별 다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었죠. 1995년 LG는 354명 임원 인사에 30대 임원 10명을 임명했어요. 삼성의 경우 2009년에 363명 임원 승진 임명에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었어요. 점차 베이비 부머들은 산업화 세대들을 밀어내고 임원의 다수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베이비 부머가 70년대생인 X세대로 교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뿐만 아니라 수출 및 해외 바이어를 잠재 고객으로 많은 베이비 부머 영업맨과 기술자가 현지 파견돼요. 동시에 회사에서는 이들이 외국에서 유학할 기회도 마련해주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요. 70년대 중동 건설붐에 이어서 본격적인 해외 비즈니스 경험 확장을 확대한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대조리든 고조리든 취업해서 웬만한 데는 들어가서 먹고 살 만큼은 벌었어요. 근데 딱 먹고 살 만큼이죠. 이때 대학 간 형제 자매를 취업한 형제 자매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어요. 이 시대의 공돌이 공순이들이 갈아 넣은 인생이 한국 수출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냈죠. 근데 이때는 인권이고 뭐가 없었어요.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은 빈번했죠. 대학도 못 나온 똥멍충이라든지 패드립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화장실 갈 때는 손 들고 몇 분 내에 돌아와야 한다는 별의별 현재라면 고소당하고 신문 일면 장식할 만한 개짓거리들이 넘쳤죠. 지금이면 스마트폰 모서리로 대가리 찍어버려도 정당방위였을 거예요. 베이비 부머들 중에는 이 짓거리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마 여기서 차별에 대한 서름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해서 경제적 과실을 따먹은 이들도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게 되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은 무척 위험했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붕괴 등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이들 다치기도 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베이비 부머들은 토요일에도 일하는 당연한 시대를 살았어요.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담배 피고 담배 연기와 재가 흩날리던 사무실에서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흡연 공간이 축소되죠. 정리해보면 베이비 부머들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서울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들이 크고 군대에 가서는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받으며 오래도록 복무했어요. 끝날 수 있던 군사 독재에는 1980년 군인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절망스러웠으나 오락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또한 공돌이와 공순이 그리고 대학생,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기반을 닦아놓은 경제의 발전은 본격적인 고도성장기를 이어가죠. 당시는 나아지는 경제와 문화 상황에 따라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시대였어요.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달성되고 베이비 부머가 낙관적인 성장지향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영향이 미쳐지죠. 요즘 MZ는 비관적인 미래를 좀 그리는 편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빨리 찾아온 경우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희생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보면서 개인에게 양보하라고 하며 따르라는 편이죠. 이런 집단주의적 태도는 보다 큰 집단 내 다른 집단인 MZ세대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부유한 부모 세대가 신용카드 잔뜩 긁고 자식 세대가 그 빚과 이자를 갚아 나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대 간 경제 불균형과 부담 전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대표적인 게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국민연금, 건보료 같은 재정 관련 이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어서 베이비 부머들이 살아간 1980년대의 생활상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다음에 봐요. 또.